네, 안녕하세요. 모두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웨비나 진행을 담당한 스티비 마케팅 매니저 이루리입니다. 네,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제 안심하고 웨비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웨비나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고요. 만약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이 아니라 옆에 Q&A라고 있습니다. 그 Q&A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화면에 보이는 스티비 팀 외에도 다른 스티비 멤버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Q&A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확인하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 오늘 웨비나에서 답변을 얻지 못하셨더라도 스티비에 로그인 하셔서 우측 하단에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서에 대해서도 안내 드립니다. 참가 신청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름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support 플러스 seminar@stv.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름과 소속 확인하고 참가 신청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스티비 팀이 확인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메일 데이터 분석하기, 뉴스레터 트렌드 살펴보기,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 돌아보기입니다. 각 세션마다 저를 포함해서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를 작성하신 분들이 모두 직접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Q&A 시간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웨비나를 신청하면서 그리고 또 리포트를 읽으면서 스티비가 궁금해지셨다면 스티비 소개서를 신청해 주세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소개서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스티비 새솔님이 공유 드린 링크를 통해서 소개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웨비나 딱 시작하니까 다들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티비 2023 이메일 마케팅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두 2023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 다운 받으셨나요? 네네. 네. 아, 네, 다들 진작 받음 이렇게 뜨셨네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 읽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셔서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스티비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리포트는 총 몇 개일까요?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답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네. 다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대본 짤 때 혹시 답을 아무도 안 써주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네. 총 5번의 리포트 저희 발행을 했고요. 이번 리포트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TV에서는 2016년부터 이메일 마케팅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TV 사용 데이터와 온라인 설문 결과를 분석해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이메일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메일 마케팅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는 417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TV에서 발송된 25.7만 개의 이메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또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직접 리포트를 만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두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맡았는지
담당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호열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디오 켜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비 대표 임호열입니다. 네, 스티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중에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기도 하고 지금도 2년마다 마케팅 팀이 물론 주도해서 만들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부분 같이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저는 스티비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네, 이어서 보미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 켜고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리안의 보민입니다. 네, 데이터리안은 데이터 분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SQL G4 데이터 분석 교육, 세미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스티비 2023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 데이터 분석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메일 데이터 분석하기입니다. 지난 2년간 국내 이메일 마케팅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 기준에 따른 오픈율, 클릭률 등의 성과 지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스티비 사용 데이터와 이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메일 마케팅의 실행 현황, 그리고 성과 지표의 기준 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인사이트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호열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임호열입니다. 네, 아까 룰님이 잠깐 그 퀴즈를 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 이번 리포트까지 포함해서 총 5개죠. 네. 5개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 만들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였는데 그때는 이메일 마케팅이나 뭐 이메일 뉴스레터라는 말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았었고 또 국내 자료나 데이터나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스티비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해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티비를 만들고 이걸 세일즈를 하려면 이메일 마케팅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메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외 자료로는 사실 설득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사례나 데이터를 직접 먼저 잘 모아보자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레터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레터도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도 그때 처음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리포트를 처음 만들 때는 저희 내부에 쌓인 데이터가 많이 없었어서 대부분 설문조사 데이터로 리포트를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내부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리포트에서는 그 이메일 개수로 치면 25만 7천 개 정도, 그리고 발송량으로 치면 19억 6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이 데이터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2년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그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팀은 아니어서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좀 분석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긴 한데 이번엔 데이터리안에서 도움을 주셔서 분석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티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내고 있는 이메일이 성과가 괜찮은 건지 내 오픈율이나 클릭률이 뭐몇 퍼센트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들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스티비의 다른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성과 지표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스티비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지표 현황이 이렇다,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다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평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건데 그건 뒤에서 그 데이터리안 보미님이 아마 그 다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픈율이나 클릭률 같은 용어가 그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부터 발송 및 수신 서버, 받은 편지함, 이메일 본문, 웹페이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눴는데요. 이게 스티비에서 이메일을 발송하시면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까지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발송 및 수신 서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메일을 발송하면 발송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발송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자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수신 서버에서 나를 스팸으로 차단했거나 아니면 수신자 메일 함 용량이 꽉 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을 하셨을 때 항상 100%다 그 수신자에게 도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이 이메일 마케팅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뭐 이메일 마케팅 계속 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여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되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발송 성공률은 한 95% 정도 이상이면 평이한 수준이고요. 관리를 잘 하는 곳들은 97에서 98%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송 실패라는 게 대량 발송할 때 그 안에 섞여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수신자 이메일 수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여러 케이스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여서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그런 데이터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보통은 발송 실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95%보다 발송 성공률이 떨어지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독자 DB를 정리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스팸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해보신다던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내용도 저희가 그 스티비 블로그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받은 편지함을 보시면 사실 이 이후의 행동은 좀 일반적인 거여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 제목을 눌러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걸 이메일 오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어본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거를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 웹페이지에서 어떤 뭐 가입이나 아니면 뭐 결제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발송 및 수신 서버, 그리고 받은 편지함, 이메일 본문까지 요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메일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스티비와 같은 이메일 서비스에서 측정을 해서 그 통계 지표를 바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환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로 이동한 후에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바로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 보통은 웹사이트에서 따로 측정을 해서 지표를 보셔야 합니다. 대신 이메일에서 웹사이트로 유입된 사람을 구분해서 측정하시려면 이메일 안에 링크를 넣으실 때 UTM 파라미터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그 웹사이트 안에서의 발생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메일에서 유입된 행동을 구분해서 측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뭐 발송 성공, 오픈, 클릭, 전환 뭐 이런 주요 이벤트나 행동들이 결국 이메일 마케팅에서 성과 지표로 표현이 되는데요. 각 지표마다 계산식을 말씀을 드리면 계산하는 방식은 뭐 모두 동일하고 어떤 게 모수가 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발송 성공률은 전체 발송 수가 모수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발송 수 중에 성공 수가 몇 명인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명한테 발송을 했는데 9명한테 발송을 성공했고 1명한테 발송 실패했다 하면 발송 성공률은 90%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오픈율, 클릭률, 수신거 비율, 전환율은 모두 그 앞 단계인 발송 성공 수가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율은 발송 성공한 사람 중에 오픈을 몇 명이 했는지, 뭐 클릭률은 발송 성공한 사람 중에 클릭을 몇 명이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유념하셔야 되는 건 이 지표들이 모두 중복을 포함하지 않은 유니크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수가 모두 발송 성공 수라는 것 정도인데요. 제가 이 장표에서 설명을 드린 건 모두 그 스티비 서비스 기준이고 종종 서비스에 따라서 지표 정의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에서 지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리포트에 담은 그 데이터를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번 그 리포트 만들 때 매번 설문으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답을 분석을 해보면 오픈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뭐 클릭률, 구독자 수, 전환율 같은 것들이었는데 재밌는 건 2018년 리포트에서는 2018년 리포트까지는 그 오픈율보다 클릭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요.
2021년, 그러니까 지난 리포트 때부터 오픈율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설문에 응답하고 계신 분들이 오픈율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이메일 성과지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마케팅을 생각하면 결국 최종 목적이 뭔가를 결제시키거나 어디로 가입을 시키거나 이런 전환이 최종 목적일 텐데 그걸 생각하면 오픈율보다는 그 전환에 가까운 행동인 클릭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그 최근에 국내 이메일 마케팅 시장이 콘텐츠를 전달하는 뉴스레터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생긴 어떤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원래 클릭하게 만드는 이메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읽게 만드는 이메일이 많아진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두 종류의 이메일을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라더스라는 그 브랜드에서 왼쪽에 있는 건 2019년에 보냈던 이메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보내고 있는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그 2019년에 보냈던 이메일은 구매와 같은 행동을 직접 유도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바로 유도하기 위해서 글이 많기보다는 이미지와 버튼이 강조가 됐던 것 같고요. 오른쪽에 지금 보내고 있는 이메일을 보면 이렇게 컨텐츠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이메일이다 보니까 텍스트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가독성도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클릭보다는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열어봤냐,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읽어보는 것까지를 얼마나 많이 했냐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오픈율, 클릭률을 이 5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는 사용자 유형, 그러니까 사용자가 회사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메일 발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의 사용자인지, 발송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송하는지,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오픈율을 먼저 보면 오픈율은 회사 단체 사용자가 14.6%, 그리고 개인 사용자가 31%였고, 클릭률을 보면 회사 단체 사용자가 1.6%, 개인 사용자가 4.3%였습니다. 오픈율, 클릭률 모두 회사 단체 사용자에 비해서 개인 사용자가 훨씬 높죠. 개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회사 단체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비해서 구독자도 보통은 적고요. 그리고 개인이 보내는 뉴스레터의 구독자가 충성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개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는 보통은 마케팅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대량으로 발송한다기보다는 그 뉴스레터의 콘텐츠가 좋아서 그 뉴스레터를 직접 구독한 사람들이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율, 클릭률도 더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 회사 단체에서 발송하는 경우에 또 발송 목적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목적별로도 오픈율, 클릭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이메일을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송한다라는 경우가 오픈율, 클릭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소식 전달을 통해 구독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경우가 동일하게 오픈율, 클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웹사이트 내 고객 행동에 따라서 이메일을 발송한다라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발송한다라는 경우가 오픈율 9.5%, 클릭률 0.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여러 가지 발송 목적이 있을 텐데 개인이 발송하는 경우에는 직무나 학업과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 발송한다라고 답한 경우가 오픈율, 클릭률 모두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경우는 자신만의 전문성 확보와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발송한다라는 경우가 오픈율은 그 경우가 가장 낮았고요. 클릭률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발송한다라는 경우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디어 업종이 오픈율, 클릭률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미디어 업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발송하는 큐레이션 성격의 뉴스레터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뉴스레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보내는 유닉 같은 뉴스레터도 이 업종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메일이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에 대한 분석을 담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그렇게 반응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경우를 보면 그 쇼핑 업종이 오픈율 4.1%, 클릭률 0.2%로 모두 가장 낮았는데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업종에서는 보통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광고에 가까운 그 이메일을 보내시고 또 보통은 전체 회원 대상으로 발송을 하시기 때문에 발송량도 많아서 오픈율 클릭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 지표는 발송 요일이나 그러니까 어떤 요일에 발송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송하는지 발송 빈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면 금요일이 오픈율 17.1%, 클릭률 2.1%로 가장 높았고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그 둘 다 오픈율 클릭률 모두 낮은 편인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는 발송량이 적어요. 근데 보통 발송량이 적으면 오픈율 클릭률이 높게 나오는 편인데 그럼에도 주말에 그 오픈율 클릭률이 낮다는 건 주말에 이메일을 받아보는 분들이 반응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송 빈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주 2회 발송하는 경우가 오픈율 클릭률 모두 가장 높았고요. 보통은 자주 발송하면 구독자분들이 좀 피로해서 오픈이나 클릭 같은 반응을 잘 안 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 2회, 주 3회 이상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오픈율 클릭률이 다른 경우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주 발송한다고 해서 오픈율 클릭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자주 발송을 하더라도 그 컨텐츠가만 충분히 좋다면 오픈율 클릭률을 충분히 그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수에 따라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연하지만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5만 명 이하 이메일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걸 5천 명 단위로 쪼개서 구분을 해봤었는데 구독자 수가 가장 적은 1에서 5천 명 구간이 오픈율 26.1%, 클릭률 3.6%였고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구간인 4만 5,001명에서 5만 명 구간이 오픈율 11.3%, 클릭률 1.2%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한 10배 차이 날 때 오픈율 클릭률이 2배 이상 그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에서 5천 명 구간을 500명 단위로 더 잘게 쪼개서 보면 구독자 수가 가장 적은 1에서 500명 구간은 오픈율 40.2%, 클릭률은 6.9%, 그리고 가장 높은 4,501명에서 5천 명 구간은 오픈율 22.8%, 클릭률 2.7%를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그 설명드렸던 데이터들은 저희가 매번 리포트를 낼 때마다 반복해서 그 싣고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추세를 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는 그 이번 리포트에서 처음 저희가 분석을 해본 데이터였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보통 그 이메일을 발송하시다 보면 당연히 오픈율 클릭률을 비교를 해서 내가 보낸 게 성과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겠죠. 근데 오픈 클릭이라는 게 발송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해서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오픈율 클릭률 비교를 하고 또 하루 지나서 내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율 클릭률이라는 거를 내가 발송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확인해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리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고요. 만약에 그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면 아마 매번 다른 시점에 오픈을 클릭률을 확인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대충 하루 이틀 뒤에 확인을 하시고 계시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뭐 발송하고 나서 나는 무조건 며칠 뒤에 동일하게 일관되게 확인을 한다. 이런 식의 규칙 정도는 최소한 있으셔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 누적해서 계속 그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한정 기다리면 정확한 오픈을 클릭률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에 확인을 해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그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오픈율 클릭률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발송한 뒤에 만약에 그 오픈이랑 클릭을 그 최종적으로 발생한 오픈 클릭을 전체 100%라고 쳤을 때 발송 당일에는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오픈 클릭을 하고 뭐 2일 차에는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오픈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 결과 발송 당일에는 그 전체 오픈 클릭 중에
오픈의 경우에는 전체 오픈 중에 70.2%가 그 발송 당일에 오픈을 하고 클릭은 그 전체 클릭 중에 63.9%가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메일이 그 발송을 하고 나서 무한정 기다렸더니 최종적으로 오픈을 10명이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발송 당일에는 이 중에 7명이 오픈을 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3명은 그 발송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 그 쭉 이어서 오픈을 순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송 첫날 확인한 오픈율은 실제 오픈율의 7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는 반영을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별로 오픈 클릭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픈 클릭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변화폭을 보면 너무 늦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는 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의 데이터가 저희는 4일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서 4일차에 확인하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다라고 어디서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거를 이 데이터를 보시고 나는 이 정도 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일차까지는 오픈이 90% 정도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 말은 오픈율에서 나머지 10% 정도의 오차를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면 오차가 줄어들겠지만 뭐 무한정 기다렸다가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점을 정해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차라고 표현한 걸 뒤집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 4일차의 오픈율 클릭률을 가지고 최종 오픈율 클릭률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4일차 오픈율이 20%, 클릭률이 10%라면 이걸 아까 그 4일차에 전체 오픈 클릭의 몇 퍼센트가 발생한다라고 하신 거를 거꾸로 나눠보면 최종 오픈율은 22%, 그리고 클릭률은 11.5%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일차의 오픈율 클릭률을 가지고 최종 오픈율 클릭률을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만약에 뭔가 그 일정이 촉박해서 나는 이메일을 보내고 당일까지 확인하는 오픈율 클릭률을 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한 성과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런 계산식으로 어느 정도 추정치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최근 몇 년 동안 오픈율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초반에 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이 회사 단체에 비해서 오픈율이 높다. 그리고 그 회사 단체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발송 목적 중에 뉴스레터 자체가 상품 서비스인 경우가 오픈 클릭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를 해보면 미디어 업종이 오픈 클릭률이 높고 쇼핑 업종이 가장 낮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에 발송하는 이메일이 오픈율 클릭률이 높고 주 2회 발송하는 이메일이 오픈율 클릭률이 높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높을수록 오픈율 클릭률이 낮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네, 세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냥 평면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셨을 때 뭐 이게 당장 나한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까지 생각하시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유드린 내용은 STB 내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전체적인 뭐 지표의 현황이 이렇다, 추세가 이렇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보고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시는 건 뒤에서 데이터리안 보미님 세션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